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시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증시가 어제 이어서도 좀 하락했어요. 예, 빠졌다가 약간 밑꼬리 잡아주면서 올라오긴 했거든요. 뭐 그래도 하긴 했으니까. 나스닥이 마이너스 0.35% 하락했고요. 너셀이 마이너스 1.08%, S&P 500이 마이너스 1.22%, 다우가 마이너스 1.5%. 네, 유로존. 어이씨, 근데 유로존 많이 빠졌다. 그치? 네,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2.14%, 독일의 닥스 지수가 마이너스 3.54%, 이탈리아 밉 지수가 마이너스 3.41%, 프랑스 까크가 마이너스 1.85%, 영국 푸시 지수가 마이너스 1.27% 하락을 했네. 근데 유럽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중국은 양해가 개막이 됐죠. 시작이 돼가지고 중국은 좀 버텼어요. 인도도 버티긴 했는데 일본 지수가 좀 빠지긴 했더라고요. 다우는 그래 선물에서는 살짝 올라온 건 있다. 채권금리도 살짝쿵 올라오긴 했죠. 4.2. 채권금리가 살짝 반등해서 올라오긴 했네. 야, 근데 달러가 폭락을 했더라고요. 달러 인덱스가. 그거 조금 이따 이야기해 볼게요. 암호화폐도 87,000달러로 약간 반등하긴 했는데 약합니다. 금 가격이 올라오고 했죠. 지금 시장 분위기 그리고 뭐야? 브렌트유가 71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나스닥 상승 종목 개수가 1227개. 그래도 어제는 상승 종목 개수가 500개밖에 안 됐었죠. 그래도 오늘은 좀 하락하다가 지지하는 모양새가 나오긴 합니다. 하락 종목 개수가 1900개. 여전히 뭐 2000개 가까운 거니까 시장은 매우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긴 하겠죠. 근데 너무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뭐 지금 데이터 나오는 거 봤을 때는 불안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그래서 다 안 좋게 나오긴 합니다만 뭐 너무 이제 심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니까 한국은 그래도 선방해 줬어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2로 코스닥은 마이너스 0.81. 근데 아무래도 수급은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 때리고 있죠. 코스 그래서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 들어오긴 했네. 심리지수 공포 탐욕 심리지수. 어, 어제는 24였는데 오늘은 20이 됐네요. 아무래도 뭐 극한의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죠. 심리 상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심리가 안 좋을 적에 여러분들 아시죠? 컨트라 매매법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요때가 기회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기회라고 해도 어차피 또 반등 매매니까 네 잠깐 프레임워크 요거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던 거긴 한데 이제 지금은 뭐 어차피 하락장이잖아요. 하락파동. 그치? 이렇게 가다가 툭 떨어져 버린 거지. 지금 뭐 아시죠? 이렇게 하락파동에서는 지금은 이제 계단식 하락이죠. 빠지게 되면 이렇게 해서 반등, 빠지게 되면 이렇게 반등. 지금은 빠지게 됐을 때 반등해주는 네, 그런 타이밍이에요. 반등 타이밍. 세미컨덕터 그래도 오늘 반도체 섹터가 선방해주긴 했네요. 엔비디아가 그래도 선방해줬죠. 요새 제가 어제부터 해외 주식에 엔비디아만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분석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은 뭐 엔비디아가 대장주니까 엔비디아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죠. 그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반도체가 1.0%로 선방해줬어요. 반도체가 선방해줬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제 지수가 빠진 것은 엔비디아가 빠진 거다. 그래서 오늘 반등해줬잖아, 그치? 막판에.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는 약세인 거지.
그러니까 오늘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은 딱 봐봐요. 뭐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앤 이퀴먼트 쪽 요쪽이 마이너스 0.94잖아요. 그리고 다 빠졌잖아. 다 마이너스잖아. 근데 반도체만 선방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락하다가 약간 잡아준 듯한 느낌은 있어요. 성장주가 그래도 잡아줬으니까. 대빵이. 테슬라 마이너스 4.43% 빠졌지. 엔비디아가 지금 1.69 정도 나오고 있고. 구글이 2.34 좀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다 하락 분위기긴 합니다. 약세 분위기긴 해요. 근데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요. 그거 우선 머릿속에 참고해 보세요. 나스닥 나스닥 빠지다가 오늘도 빠졌어요. 예, 툭 떨어졌어. 빠졌다가 여기에 지지 라인에 걸린 자리거든요. 그래도 캔들 자체가 추세 전환형 캔들이 나오긴 했네. 그쵸? 쇼바디 떨린 캔들, 팽이형 캔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좀 윗꼬리가 길죠? 그러면 뭐좀 매도세가 좀 더 강하다는 거니까 나름대로 좀 잡아주려고 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잡아주는 건 중요하진 않죠. 잡아주는 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물론 이제 심리가 무너지신 분들한테는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감사하다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네, 여튼 간에 뭐 추세적으로는 뭐 하락하다가 반등 포지션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락하다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는 게 하나가 있고 보통 경기가 침체되면은 물가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관세 이슈로 해가지고 물가는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예, 그런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경제 지표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채권금리는 하락하다가 지지해줬죠. 채권금리 하락하다가 좀 지지했어. 그래서 지금은 상승장악형 캔들 나왔고. 근데 이게 황당한 게 뭐가 있냐면 달러 인덱스가 황당했어. 달러 인덱스 폭락. 지금 105.55까지. 보통은 이제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안전자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야. 예, 미국을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폭락해버린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일본 엔화라든지 이게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면 잘 눈에 안 보일 건데 그 엔화 가치가 그나마 좀 선방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고 이렇게 좀 볼까요? 이렇게 보면 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유로화거든요. 지금 유로화가 빠지다가 올라오죠. 그리고 이거 일본 엔화거든. 일본 엔화 진짜 최근에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중국 위안화 쪽은 중국 위안화 쪽도 요거는 저거지. 요거는 저거네. 넘어가고 위안화 넘어갑시다. 지금 위안화를 이야기할 타이밍 아니까. 파운드도 더 올라왔지. 파운드는 영국, 엔화는 일본, 유럽. 그치? 반대로 달러 인덱스 폭락. 그러니까 되게 기이한 현상이죠. 지금 현상이. 이런 현상이 나오기가 어렵죠. 보통은 아메리카 퍼스트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더 강세해야 되잖아. 근데 봐봐요.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야.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얘기야. 미국 경제를 믿을 수 없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핵심이에요. 한국은 원화가 좀 이상해요. 한국은 너무 불확실성이 커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빠져야지.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 거죠. 달러 인덱스 빠졌으면은. 근데 지금 이상하잖아요. 잘 봐보세요. 지금 되게 위험한 상태예요. 한국도. 지금 1428원에서 여기에서 움직이잖아요. 1460원. 이게 이제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있잖아. 이제 1400원대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되신 거지.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
여기 1,300원이었잖아. 근데 1,300원 웃기긴 하죠. 원래 한국의 돈은 1,100원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1,100원에서 지금 1,300원. 이제 1,400원 올라오니까 1,400원 마치 당연한 듯한 느낌인데 이것도 안 맞아. 1,400원에서 움직이는 것도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지금 상황이에요. 한국 경제가 너무. 예, 솔직히 언급할 수준 자체도 안 돼. 엉망이에요, 엉망. 지금 한국 금 가격은 다시금 올라갔죠. 아무래도 지금은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쏠리는 건 맞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트럼프 정책도 있었는데 비트코인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약해요. 요때 한번 크게 반등을 해주긴 해줬죠. 근데 다시 한번 빠지고 또 오늘 빠졌다가 다시 밑꼬리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금융 관련된 증권 지표가 다 엉망이에요, 지금. 정상적인 게 안 보여. 야, 봐봐요. 이것도 빠졌어요. 브렌트유도 폭락한 거 보셨죠? 야, 69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밑꼬리 잡아주면서 올라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권 지표 봤는데 정상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가 너무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글로벌 경제가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와 같은 상황에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근데 적응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게 관세 이슈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엉망진창으로,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다 엉망이에요. 정상적인 지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과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 이슈가 있는 거고 과도기가 항상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을 찾아가죠. 지금은 과도기인 거죠. 언젠가 안정을 찾아갈 수가 있긴 할 건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어. 현재는 그냥 과도기입니다. 이 적응을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계속 금융시장은 불안정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불확성이 아니라 미국 경제 지표가 다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펀더멘털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부분 되게 혼란스러운 영역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혼란스러운 영역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특정 영역으로만 테마성으로 튀어서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항상 그렇지만 지금은 더 돋보이는 게 뭐냐면 재무가 좋은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이 가장 안정적이긴 하죠. 여하튼 간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선 미국 마감 시황 좀 살펴볼게요. 정리해서. 요건 좀 그림으로 약간 개념을 좀 잡아 드린 거고. 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강행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급락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2일 연속 폭락했으며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아까 뭐 지수는 다 빠졌으니까. 네, 미국의 관세 조치, 캐나다, 멕시코의 25% 관세를 3월 5일 0시에 발효가 됩니다. 미국 시간이에요. 각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0% 추가 관세 부과. 캐나다 각국의 보복 관세.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요번에 캐나다, 멕시코에게 25% 관세, 중국 제품에게는 10% 관세 추가적으로. 근데 중국은 더 많이 추가적으로 하는 거 아마 25% 됐을 거예요. 25%가 더 많이 됐을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되는 영역이라서. 그래 단순한 10%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캐나다는 25% 보복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게. 그러니까 이거 전쟁이야, 무역 전쟁. 멕시코는 보복 조치 발표 예정일이 3월 9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보복하겠대.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최대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관세 전쟁 가능성.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루도는 추가 대응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 셰인바움은 이번 주말 추가 대응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옥수수 대두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난리도 아니야. 막 관세 전쟁이야 뭐.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물론 뭐 최근에 PC 지수의 그 상승률이 둔화된 부분이 있는데 둔화됐다가 다시 뿅 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네, 미국 증시의 하락 요인을 분석해 보게 되면은 보호 무역 강화로,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보호 무역. 아, 이게 전쟁이야, 전쟁. 이거 하나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글로벌 경제가 다 엉망이에요.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높은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수입 비용 상승, 기업의 생산 비용에 대한 부담 증가. 그렇게 되면 소비자 가격은 상승할 거고, 그러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소비는 둔화되겠죠. 은행 유통 자동차 업종의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자동차 및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한 산업에 타격 예상.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GM, 포드 주가는 각각 3, 4% 하락했다. 멕시코산 아보카도를 수입하는 치폴레는 마이너스 2% 하락했다. 투자 심리 악화, 안전자산 선호 증가. 미국 국채 및 엔화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다. 그렇죠. 안전자산으로 돈이 다 이동되죠. 기술주 중에서 엔비디아 등 성장주 반등 시도, 하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더 높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했어요. 야, 미국에서 관세 캐나다에게, 캐나다는 또 보복 관세, 또 다시 트럼프는 또 더 높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시간이에요. 3월 5일 밤 의회 연설에서 추가 무역 정책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거 들어봐야지. 관세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결국 협상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투자자는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추가 관세 조치를 주시 중에 있다. 결론, 트럼프 관세 조치로 미국 증시 폭락, 시장 불안 심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보호무역 조치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2일 연속 급락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향후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응 조치 및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발표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난리도 아니다. 하여튼 미국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또 유럽도 봅시다. 유럽 오늘 폭락했으니까 유럽 증시 체크해 봐야 되겠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증시가 급락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뭐 아까 보신 것처럼 독일의 닥스 지수가 마이너스 3.5%, 영국 푸시 지수가 마이너스 1.3%, 프랑스 까크 지수가 마이너스 1.9%, 유럽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2.2% 하락했다. 하락 요인,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세계 무역 전쟁, 글로벌 트레이드 워, 세계 무역 전쟁 우려 확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 유럽 내 경기 침체 리세션 우려 증가, 자동차 업종 급락했다. 관세 충격으로 해가지고 유럽의 자동차 업종이 폭락했습니다. 스톡스 600 자동차 업종 지수가 마이너스 5.7%,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영향으로 스텔란티스 마이너스 10% 하락했다. 독일 자동차 업계도 타격, 메르세데스 벤츠가 마이너스 5% 하락했다. 관세의 자동차 업계 영향,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및 부품의 20% 추가 관세 부과,
그렇게 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판매 가격이 인상,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비싸졌으니까.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 타격이 불가피하다. 스텔란티스와 메르세데스 벤츠 등 주요 기업 주가 급락으로 업종 전반이 큰 하락세. 그 대신 이제 이쪽으로는 하락을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산 있잖아요. 방산 쪽은 급등을 해줬습니다. 여전히 방산 업종 볼까요? 잠시만. 제가 ETF로 좀 체크를 하고 있긴 한데 요게 방산 쪽 ETF 쪽인데 이거 아이씨 잠깐만 다시 하여튼간 방산 기업 주가 상승 프랑스 그 어제 한국도 그 방산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종목 분석해서 업로드 해드렸고 프랑스 방산 기업 탈레스 주가가 12% 상승 후 2.5%로 상승 마감했다. 올라갔다 좀 빠졌나봐요. 유럽 각국의 국방 예산 증가 기대감으로 방산주 상승.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로 유럽 국가들이 국방 지출 확대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으로 방산 수요 증가. 유럽 연합 및 나토 회원국들이 자체적인 국방 역량 강화 필요성으로 급등했다는 소식. 네, 글로벌 무역 전쟁 심화. 중국의 보복 관세 발표. 중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에 최대 15% 추가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 미국 내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제한 조치 발표. 중국의 보복 조치 영향.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재점화. 미국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감소로 글로벌 기업 수익성 악화. 그리고 원자재 및 전자부품 공급망 불안정성 심화. 네,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전망. 유로존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 최근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 증가. 시장에서는 3월 22일 회의에서 금리 인하 여부가 주요 변수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저기 관세 이슈가 있어가지고 맞다. 이게 지금 유럽에서의 그 금리 통화정책 회의가 22 통화정책 회의가 이번 주에 있네요.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아마 토요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되기 금요일 저녁 늦게 발표하나? 하여튼간 예. 금리 인하가 현재는 예상되긴 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2회의 금리를 인하할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유럽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방산 및 필수 소비재 업종은 상대적으로 방어적 흐름을 보였다. 유럽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특히 유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동차 업종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이 타격을 받고 있으며 방산 업종의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유럽연합과 개별 국가들의 대응, 미국의 추가 조치, 중국의 추가 보복 조치 여부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항상 모니터링이 필요하긴 하지. 그 다음에 아시아증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뭐 이렇게 보셔도 되긴 할 거긴 한데 그래 직관적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영국이 마이너스 1.27%, 독일의 닥스 지수가 마이너스 3.54%. 중국은 선방해줬죠. 오히려 올라갔어요. 중국은 0.2. 인도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일본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1.20. 홍콩, 대만 쪽도 빠지긴 했어. 이거는 이제 오늘 미국인데 나스닥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35. 브라질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안 좋긴 하죠. 글로벌 증시가. 트럼프 관세 여파로 아시아 증시 하락, 일본 주식 시장 타격.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그렇죠. 한국의 증시도 보시게 되면
하락을 하긴 했으니까. 근데 이게 하락했다가 종가 기준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종가가 마이너스 0.81 그리고 코스피가 저가로 마이너스 1.75. 근데 여기가 지지 라인이긴 하죠. 그래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밑꼬리 좀 잡아주긴 했는데요. 뭐 그래도 현재로서 봤을 때는 약세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현재는 그냥 반등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조정 타임이라고 당분간은 조정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추세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지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 공간은 어디가 공간이죠? 공간은 여기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하방이잖아요. 그래서 빠졌다가 반등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이겠죠. 근데 이런 이제 약세 시장에서 지금 약간 방산주가 어제는 좀 돋보이긴 했었죠.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하고의 어떤 논쟁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니케이 마이너스 1.20% 하락했다. 토픽스도 마이너스 0.71% 하락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일본의 수출주 중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증가. 일본의 1월 실업률이 2.5%에서 예상치가 2.4%였는데 2.5%로 살짝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경기 둔화가 좀 예상된다. 뭐 그렇게가 심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어제 빠진 거니까. 네, 일본 자동차 업계 및 전자 부품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본이 니케이가 마이너스 1.20% 여기 마이너스예요. 여기 마이너스 있죠. 네, 코스피가 마이너스 0.15% 아니 더 빠졌던데. 홍콩도 빠졌고 중국은 그래도 아까 약간 올라갔죠. 약간 그 뭐 한국 증시 아니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뭐 크게 빠진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빠졌어요. 근데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 너무 안 좋은데요. 1월 소매 판매 0.6% 감소로 근데 한국은 진짜 그 한국의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내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냐면 그 수구 언론들이 떠들어댔던 게 뭐가 있냐면은 한국은 무조건 수출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떠들어댔던 논리가 뭐냐면은 아마 대부분 뭐 진보든 뭐 보수든 아니면 뭐 어디를 지지하던 정치 성향이 누구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경제학적으로만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수구 언론들이 그 한국 국민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킨 게 뭐냐면은 한국은 절대로 내수 시장에 성장할 수 없다고 떠들어대면서 무조건 한국은 수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수 시장에 한국 당연히 있죠. 뭐 이제 그 논리를 갖다다 붙인 게 뭐 한국은 뭐 5천만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처럼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은 절대로 내수 시장이 없다고 떠들어대는데 그거는 경제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수준 이하의 그 쓰레기 같은 이야기예요. 쓰레기 수준 아니고 똥 수준이고요. 엉망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한국은 내수 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 당연히 어느 나라든지 내수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지금 수출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내수가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내수가 무너지니까는 소매 판매도 다 무너지잖아요. 이러니까 경제가 다 무너져. 한국 경제 지표의 문제점 뭐냐면 그러니까 살짝 이야기한다면 저 유럽은 한국보다 GDP가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이 소비 쪽에 활성화되어 내수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그 국가잖아요. 유럽은. 그러니까는 유럽 지수는 계속 올라가잖아. 한국은 수출을 더 많이 하잖아요. 수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유럽보다도 GDP가 약간 더 높아요. 경제 성장률이. 근데 내수 시장이 안 되다 보니까 내수가 무너져 버리니까는 그러니까 한국의 지수가 떨어진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상 말씀드리지만 소비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소비 내수 시장이 한국은 완전 파탄 나버리니까는 계속 한국은 모든 게 내수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수가 엉망이고 뭐 경제도 엉망이고 다 파탄이죠. 진짜 얼마나 아니
요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너무 그 수거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쓰레기 같은 수준의 똥 같은 수준의 그 논리도 안 맞는 엉망진창의 수준, 경제학 개념도 없는 한심한 수준의 그거 갖고서 한국 국민들이 세뇌 교육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떠들 이해하고 있죠. 쓰레기죠, 쓰레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잘하고 싶다고 한다면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한국의 그 언론에서 보여주는 그 기사들 있잖아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으로는 거의 90%는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쓰레기 수준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외의 경제 뉴스를 좀 더 공부하시는 게 더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요 정도 이야기 드릴게요. 왜냐면은 그런 정보들을 개인들이 받잖아요. 그럼 본인 머리가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 머리가 쓰레기 지식으로 쌓게 되면 당연히 투자를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손해 아니시겠습니까? 쓰레기 정보를 받아들여놓고서 그걸 좋은 정보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하튼 간에 검증을 하시고 정보 받아들이세요. 인도가 마이너스 0.27% 하락했고, 네, 소비 둔화 신호, 경기 침체 우려. 한국과 일본의 소매 판매 지표가 아니 한국이죠. 한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소비 심리 위축되고 있다. 네, 트럼프 관세 조치가 아시아 증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아시아 증시에 직접적인 약재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뭐 한국, 중국, 근데 아시아 증시에 주요 증시도 다 동반 하락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아시아 증시까지 다 봤죠. 증권 시황은 요 정도 이야기할까요? 증권 시황 이 정도 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면 뭐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여기 나왔다. 그치, 봐봐. 이게 저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유럽의 그 방산 ETF거든요. 유럽의 방산 지수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좀 잘 직관적이지 않아서 방산 지수 엄청 올라가죠. 날라가죠.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는데 방산 지수 따로 유럽 여기 있다. 유럽 사이트 가보시면 1년치 팍 여기 보이시죠? 이게 유럽 스톡스 거기 사이트예요. 팍 치고 올라가지. 아무래도 요새 우크라 트럼프와의 어떤 갈등 관계가 있다 보니까 유럽의 어떤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방위 산업에 대한 지출도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면 증권 시황은 여기까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